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맞춤법 국어 능력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주차를 넘어서 이제 10주차가 되었네요. 두 자릿수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날짜가 6월 10일이죠. 그때까지 잘 하여간 뭐 지금까지 해주셨던 대로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저 과제가 있었죠. 그 한글 맞춤법 그 틀린 것 30개 고쳐오는 것 거기에 뭐 띄어쓰기도 포함되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표 기법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0개 사진 찍어가지고 고쳐오시는 그 과제를 5월 29일까지 23시 59분 5월 29일 23시 59분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과제란을 제가 일찍 열어놓았기 때문에 제출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제출 못하신 분들 늦지 않게 차질 없게 그렇게 제출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외모가 좀 바뀌었죠. 이게 또 머리가 또 파마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파마하고 막 제가 뭐 무슨 어디 하여간 뭐 안 되는 외모 자꾸 이렇게 뭐 노력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좀 하는 건데 어쨌든 요 파마는 제가 뭐 본의로 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염색을 했는데 저 미용사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 파마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보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책을 많이 봐주시고 좀 이상하게 보이신다면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6페이지 할 차례죠? 자, 그럼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66페이지 한글 맞춤법 47항 확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게 47항의 내용은 바로 그 조동사, 바로 보조 용언, 보조동사라고 불리는 조동사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이었죠. 원래는 다 띄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만 그게 또 미용상 너무 이렇게 띄었으면 좀 보기가 좀 흉하니까 좀 붙여 쓰는 거 몇 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랬던 것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그게 보조 동사라도 보조 용언이라도 앞에 뭐 고나 뭐 지나 뭐 이런 게 붙으면 안 되고 앞에 아나 어가 붙었을 때만 좀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을 수 있는 것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붙여 쓴 것과 띄어 쓴 것 동시에 나오는데요. 뭐가 원칙이죠?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뒤에 것도 맞고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것, 뒤에 것. 뒤에 게 원칙이고 앞에 게 허용이다. 어쨌든 두 개 다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다 싶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성이는 잘난 체한다, 잘난 체한다 이런 식으로 요거 하다 싶다 그러니까 체하다. 그리고 뭐 할 성쉽다 뭐 이런 것 성쉽다 체하다 이런 것 하다나 싶다가 붙은 것 그거 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성이는 잘난 체한다 요거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잘난 체한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둘 다 맞는데 앞에 게 허용이고 뒤에 게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답안 보시면 앞에 것에 조사를 결합하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앞에 거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읽어보았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붙을 수 있습니다만 도 보았다 이렇게 도라는 조사가 결합을 했을 때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도 보았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것에 조사를 결합하는 것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이는 잘난 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체하다에 르이 파고들어서 그렇게 뒤에 것에 체하다라는 뒤에 것 체하다 거기에 르이라는 것이 파고들었군요. 파고들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또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앞뒤 다 띄는 거예요.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한다 이런 식으로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 될 법도 하다 이것도 을법하다죠. 리을법하다 그 법하다에 뒤에 뒤에 것에 도가 조사 도가 파고들어서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요거 다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될 띄고 법도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앞뒤 다 띄어 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어 뒤를 보시겠습니다.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라고 얘기할 때 자, 이게 떠내려가 버리다가 이게
떠내려가다. 이게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 이렇게 그 세 개가 무려 세 개나 저 결합이 된 합성동사죠. 합성동사 뒤에는 띄어 쓴다라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합성동사는 길잖아요. 예, 길어지니까 이렇게 저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것. 예, 요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떠내려가 띄고 버렸다라고 쓴 뒤에 게 맞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합성 동사라도 이게 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두 글자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뭐 굳이 띄어 쓸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또 붙여서도 모양이 붙여 쓰는 게 더 모양이 또 예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집을 나가 버렸다 했죠. 나가 버렸다가 나가 버리다. 예, 저기 나다와 가다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건데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앞에 것도 맞고요. 띄어 쓰는 것 뒤에 것도 맞겠습니다. 나가 띄고 버리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둘 만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기억해둘 만하다는 어두다와 을만하다가 어두다 을만하다가 연속이 됐죠. 이렇게 연속이 됐을 때는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붙여 쓰려면 앞에 것만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다 띄어 쓴 기억해 둘 만하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의 복이라고 친다면 1번 다 띄어 쓴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붙인 2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 붙인 3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붙인 4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다 띄어 쓰거나 아니면은 앞에 것만 결합한 1번, 2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보시겠습니다.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를 볼게요. 한글 맞춤법 48항 고유명사 띄어쓰기를 보시겠습니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자, 이게 띄어쓰기가 여러분들 고유명사가 사실은 띄어쓰기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띄어쓰기도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만 특히 고유명사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 이름이 있을 때 띄어쓰십니까? 붙여쓰십니까? 다 붙여써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보시면 김향수 이런 식으로 붙여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화담 이분은 이제 서경덕이라고 여러분들 성신여대 교수님이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황진이라는 기생이 되게 좀 유혹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이제 학덕이 높은 그런 선비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서경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호가 화담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경덕 실제 이름 대신 서화담 이렇게 화담이라고 그렇게 호를 뒤에다 붙이는 경우에도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화담 이렇게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호도 그렇고 다 성하고 붙여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신 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칭어를 나타내는 씨 같은 것 결합할 때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신이 누나, 철수 형 이런 거 누나 형 이런 것도 다 호칭어거든요. 그런 거 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김박사 이렇게 박사 얘기할 때도 띄어 쓰고 하여간 씨, 뭐 박사, 뭐 장관 이런 거 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최치원 선생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선생이 뭐 진짜 실제로 선생님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보통 호칭어로 높여 부를 때 선생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예, 그렇게 선생이란 말 띄어 써주셔야 됩니다. 네, 박동식 박사 띄어 써줘야 되고요. 박사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 충무공 이렇게 할 때는 붙였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충무공이 앞으로 그렇게 호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렇게 하면 충무공 띄고 이순신 띄고 장군 이런 식으로 다 띄어 써줘야 되는 이런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을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었을 수 있다라는 말에 따라서 남궁억이라고 얘기할 때 요게 남시인지 남궁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름이 궁억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요게 성과 이름을 구분을 시켜줘야 될 좀 필요성이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좀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두 글자인 경우에만 좀 한해서만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띄었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궁 띄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허용합니다. 물론 붙여 쓰는 게 그 원칙이고요.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는 겁니다. 독고준도 마찬가지죠. 독고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시라는 성씨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독고라는 거는 굳이 헷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성이 두 글자이면은 그냥 띄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고준 띄어쓰는 거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황보지봉, 이 황보 성씨 같은 경우에도 황씨냐 황보씨냐 이런 거 좀 황씨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띄어쓰는 것 허용합니다. 물론 붙여쓰는 게 원칙이고요.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은 성 두자 이름 한자일 때는 띄어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는 무조건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민, 뭐 김철, 뭐 이런 말, 김훈,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다 뒤에 거하고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 그러니까 성이 두 자일 땐 띄었을 수 있지만 성 한자이고 이름 한자일 때는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성 한자 이름 두 자일 때도 필요시 띄었을 수가 있는 게 2018년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우진 같은 경우 예를 보세요. 선우씨도 있고 선씨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름이 우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선우진이라면 그 선씨고 이름이 우진이라면 그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름이 선우진으로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름 그 성 두 글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뭐 황씨라든지 아니면 뭐 선씨라든지 뭐 남씨라든지 이런 분들 남궁이나 아니면 저 선우나 아니면 황보나 이런 거하고 좀 헷갈릴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만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 이름 한자 성 한자라도 띄었을 수 있는 거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우진 같은 경우에는 선우시면은 선우 띄고 진 이렇게 쓰는 것 허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선 띄고 우진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붙여 쓰는 게 다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만 원래 이제 성 두 글자일 때는 띄어 쓰는 거 허용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성 한자인 사람들이 또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2018년도에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 한자인 경우에 그렇게 띄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게 구분이 다른 뭐 이름 두 글자인 성씨하고 그렇게 헷갈릴 일이 없는 성 한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헷갈릴 일이 없기 때문에 띄었을 필요가 없지만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띄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김양수, 김양수 어떤 게 맞습니까? 요거 성 한자 이름 두 글자일 때 붙여 써줘야 됩니다. 특히 김씨 같은 경우는 성 두 글자고 헷갈릴 일도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되는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김은 이렇게 성 한자 이름 한자일 때는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은 그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한만에 이건 만의 한용운 선생이죠. 그런데 호가 뒤에 나왔을 때 성 뒤에 나왔을 때는 또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붙은 한만에 요 앞에 게 맞고 한만에라고 띄었은 뒤에 건 틀립니다. 앞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채영신 씨 이렇게 호칭어를 붙일 때 그 씨라고 붙이는 것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영신 씨라고 쓴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영희 누나 이런 것도 다 호칭어라고 그랬죠. 영희 누나 뒤에 게 맞고요. 김 사장 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다 띄어 쓴 게 맞고요. 자, 다만 남궁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그러니까 약간 헷갈릴 좀 위험이 있죠. 그래서 성 두 글자일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띄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민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궁 띄고 민 쓴 뒤에 것도 맞습니다.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허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글 맞춤법 49항 보시겠습니다. 고유명사 띄어쓰기 2번 보실게요. 자,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을 허용합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그 대한중학교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 띄고 중학교라고 쓰는 것이고 원칙인데 이렇게 단위별로 대한중학교 이렇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붙여 쓰죠. 거의 뭐 붙여 쓰는 걸 많이 보셨습니다만 띄어 쓰는 게 원래 원칙이라는 것 같이 기억하여 주세요. 띄어 써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이게 원칙입니다.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뒤에 것 다 붙여 쓰는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이런 말들이 들어갈 때 있죠. 이런 말 들어갈 때 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따위는 고유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대상물의 존재관계,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그래서 학술원 띄고 부설 띄고 국어연구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 띄고 직속 띄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식으로 부설, 직속 이런 거는 앞뒤에 다 띄어 쓰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이란 말이 있는데 요 뭐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중에 부속만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만 보시면 부속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등은 교육학 연구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학교를 이름으로 하나의 단위로 다뤄 붙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속만 붙였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다 띄었었는데 이게 원칙이고요. 허용을 보시면 한국대학교 붙이고 사범대학 붙이고 부속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 있습니다. 부속만. 그다음에 그 아래 의학연구나 의사 양성을 위하여 의학대학에 부속시켜 설치한 병원의 경우도 이에 준해서 부속은 무조건 하여간 부속은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붙였을 수 있다. 병원이건 학교건 부속은 붙였을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의과대 띄고 대학 띄고 부속 띄고 병원 이런 식으로 다 띄는 게 원칙입니다만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피하시오. 한국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붙여 쓰는 것 맞고요. 저 허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국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 띄고 교양교육대학 다 띄어 쓰는 뒤에 것도 맞습니다. 뭐 성신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다는 것 앞에 것 뒤에 것 다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거 보시면은 이제 한국여자대학교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라고 얘기하는 것 부설은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띄어 쓴 그 뒤에 게 한국여자대학교 띄고 부설 띄고 동아시아 연구소 쓴 그 뒤에 게 맞겠고요. 자, 그렇지만 그 아래 보시면 저기 부속이라는 것 부속이라는 건 뭐 유치원이건 학교건 병원이건 다 붙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그 앞에 것도 허용으로서 맞고요. 한국여자대학교 띄고 부속 띄고 유치원 이렇게 띄어 쓰는 그 원칙으로서 이것도 원칙으로서 뒤에 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그 50항 보시겠습니다. 전문용어 띄어쓰기. 제50항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을 허용하는 것인데, 자, 예를 보시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전문용어도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붙였을 수 있는 거 허용한다는 겁니다. 중거리 띄고 탄도 띄고 유도탄 이렇게 띄는 것, 이게 원칙이고요. 중거리 탄도 유도탄 이렇게 붙였을 수 있는 것 허용합니다. 우리 저기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요게 이렇게 반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줄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반달 표시로 되어 있는 건 구입니다. 구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붙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줄표로 되어 있는 건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붙여서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이 비록 50만 단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등재되지 않은 전문용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용어,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뭐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붙였쓰고, 안 들어있다고 해서 띄어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록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요 50항에 따라서 붙였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미용상의 문제 이런 거 다 따져보세요.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좀 더 이렇게 합성으로서 좀 인식이 되는가, 다른 거하고 좀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다른 거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 과연 띄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붙여 쓰는 것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텍스트를 쓰시잖아요. 뭐 글을 하나 쓰실 때 그 글 안에서는 붙여 쓰든지 띄어 쓰든지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붙여 쓰려면 다 붙여 쓰고요. 띄어 쓰려면 다 띄어 써야지 어떤 건 붙여 쓰고 어떤 건 띄어 쓰고 전문 용어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통일성이 없어지니까 좋지 않은 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붙여 쓰는 것, 띄어 쓰는 것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전문 용어는 크게 제한을 안 두되 단지 여러분 텍스트 안에서는 꼭 통일을 해줘라 라는 것, 이런 거를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다만 명사나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용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2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붙여 쓰지 않는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간단한 띄고 도면 띄고 그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니 이제 도면만 수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니 도면만 수식을 하면 이게 도면 그리기를 붙여버리면 간단하니 도면 그리기 전체를 수식해버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그 뒤에 있는 말만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띄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쓸모있는 주머니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있는이 만약 주머니만 수식하는 경우라면 이게 쓸모있는이 주머니를 수식을 해 주머니 만들기를 붙여버리면 주머니 만들기 전체를 수식해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주머니만 수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머니 만들기를 띄어서 줘야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이 노래만 수식하는 경우에 노래 부르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노래 띄고 부르기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요.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입니까? 아니면 바닷말 기르기 앤드 물고기 기르기입니까? 예, 바닷말 기르기 앤드 물고기 기르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기르기를 물고기 기르기를 붙여버리면 요 기르기가 바닷말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닷말 띄고 물고기 띄고 기르기 이런 식으로 써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2개 이상의 전문용어가 접속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문용어 단위로 붙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찌개와 달걀 삶기 이렇게 붙였을 수 있고요. 기구 만들기 띄고 기구 다루기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도면 그리기가 도면 읽기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이렇게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5표 하시오. 자, 여름 채소 가꾸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여름 채소 가꾸기 요거 띄어쓰는 게 뒤에 걸로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앞에 걸로 쓰는 것 허용합니다. 자, 다만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요게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 이렇게 약간의 설명을 한 것입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약간의 좀 설명을 이해 못하신 분은 제가 써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우니 노래 부르기 요거를 아름다우니 노래만 수식한단 말이에요. 수식하면은 이게 노래 부르기를 붙여버리면 요게 아름다우니 노래 부르기 전체를 수식하는 게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름다우니 노래만 수식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거는 띄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아름다우니 노래만 수식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기를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도 요게 바닷말 물고기 기르기 이런 식으로 써야 요거를 띄워줘야 그래야 얘도 해당하고 얘도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닷말 앤드 물고기 기르기가 아니라 바닷말 기르기 앤드 물고기 기르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을 때 요 기르기가 하여간 뒤에 거와 다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띄어 써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바닷말과 물고기 띄고 기르기 이렇게 쓴 뒤에 게 맞겠고요. 자, 다음에 그 단위별로 또 붙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저희 전문 용어는 그래서 감자찌개와 달걀 삶기 이렇게 붙여 쓰는 허용 앞에 것도 맞고요. 감자 띄고 찌개와 띄고 달걀 띄고 삶기라고 쓴 다 띄어 쓴 뒤에 것도 맞겠습니다. 앞에 것 뒤에 것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뒤에 연습 문제 여러분들 그 확인차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글 맞춤법 제 51항서부터 57항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 6장 그 밖의 것 보시면 한글 맞춤법 51항 이와 희의 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 뒤에 깨끗이냐 깨끗히냐 요 문제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를 붙이냐 희를 붙이냐 깊숙이입니까 깊숙히입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열심히입니까? 열심히입니까?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를 붙이냐, 희를 붙이냐 이런 것들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예, 거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 앞에 그 2주차 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시옷 뒤에 다음에는 이를 붙인다. 그래서 깨끗이 버젓이 다 이를 붙인다라는 것. 시옷 다음에 이를 붙인다는 거 하나 배우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8개의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시옷 뒤에 이를 붙인다는 것이었고요. 그 8개의 규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 히를 붙이는 것, 거기에 관련된 8가지 규정. 이를 붙이는데 5가지 규정이 있고요. 히를 붙이는데 3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50이랑 이 히의 표기인데요. 제 50이랑 부사의 끄듬자를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이로만 나는지 히로만 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유명무실한 이스나 마나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아래 규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1번 이로만 나는 것 보시면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버젓이 산뜻이 이것이 다 시옷 다음에 이가 붙고 있군요. 다음에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자 여기까지는 가깝다 곱다 날카롭다 대수롭다 번거롭다 다 비읍 불규칙이에요. 비읍 불규칙인데 비읍 불규칙의 그 비읍 불규칙을 있는 용언을 이용해서 그래서 부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다 이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천연스러이 그것도 그랬죠. 스럽다니까 거기에 이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적이, 헛되이 이런 거는 이제 많다, 적다, 헛되다죠. 그래서 이거 하다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하다와 관련됐을 때 히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하다, 적하다, 헛되하다가 아니라 많다, 적다, 헛되다. 라는 식으로 요거는 다 이제 하다가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를 붙여주는 겁니다. 많이 적이 헛되이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이런 식으로 첩어 명사 뒤 여기에서는 이렇게 첩어 명사나 아니면 첩어 명사 뒤에서는 이렇게 이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해설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에서 예를 보시면 간간히, 겹겹이, 골골, 샅샅이, 곳곳이, 길길이, 나날이, 다달이, 땀땀이, 목목시 이런 식으로 첩어 둘이 똑같이 이렇게 연속이 돼 있는 똑같은 음으로 연속이 돼 있는 그 말 뒤에서는 이가 결합을 한다. 그렇게 쭉 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첩어 또는 이제 준첩어네요. 준첩어라는 것은 나날이, 다달이 이런 식으로 날라리가 아니라 달달이가 아니라 나날이, 다달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 앞에 저 리을이 탈락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요 비슷한 것 두 개가 연속이 됐을 때도 뒤에 이를 붙여준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준첩어죠. 그러니까 그게. 자, 그럼 2번 시옷 받침 뒤를 보시겠습니다. 기웃이,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듯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이런 식으로 시옷 받침 뒤에 이가 결합한다는 것 우리 2주차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3번 비읍 불규칙 용언 어간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의로이, 즐거이, 스러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가볍다, 괴롭다, 기껍다, 너그럽다 이런 식으로 다 비읍이 붙는 비읍 불규칙 용언들입니다. 여기 뒤에 이가 붙을 때는 요 뒤에 요거를 부사로 만들 때는 이를 붙인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4번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갓하다, 굿하다, 길하다, 깊하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같이, 굳이, 길이, 깊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붙지 않은 곳에다 이를 붙인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이제 부사 뒤를 보시겠습니다. 한글맞춤법 25항 이하에도 나와 있는데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희죽 이런 애들이 다 독립할 수 있는 부사들이에요.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부사들에서는 뒤에 히를 붙이지 않고 이를 붙인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이를 붙이는 것, 요 5가지를 공부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히를 붙이는 것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좋기, 특히, 엄격히, 정확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아래 해설 보시면 히로 적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하다가 붙는 어근 뒤 있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엔 히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시옷 뒤. 시옷 깨끗하다 이런 것 하다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옷 뒤에선 이를 붙이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엔 시옷 저희 받침 뒤를 제외하고는 다 히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극하다, 급하다, 딱하다, 속하다, 족하다, 엄격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족히, 엄격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예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외가 깊숙하다 있죠. 깊숙하다는 하다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라고 써줍니다. 깊숙이라고 써줘요. 그래서 그거 하여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외적인 것인데, 예, 깊숙하다만 기억해 주세요. 깊숙하다는 하다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숙이라고 써준다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아래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면 도저히 무단히 등은 하다가 결합한 형태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저하다, 무단하다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만 하여간 도저하다, 무단하다가 사전에서 등재돼 있습니다. 등재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예, 약간 뭐 그러니까 도저하다 무단하다가 있다는 것, 예, 그래서 도저히 무단히라는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이번엔 2번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줄어진 형태, 예, 요거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